기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저희들은 새해 첫 또 일정 중에 하나 제천 화재 참사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29명의 무고한 죽음 앞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또 어느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는 모습 없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작년 제천 화재 참사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묵념을 올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일동 묵념. 바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어제 공개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보면은 인사 핵심처는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일괄적으로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갖다 바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감당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13,000개 중에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제주, 강정마을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도 포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불법 시위를 했던 단체 활동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핵심처장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고자 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방문 직후 임태희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명을 했다는 확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 실장이 해명해야 할 대상은 임태희 전 실장이 아니라 청와대 의혹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나무인가 해명을 한답시고 6번이나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서 국민을 속이려 드는 버르장머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특사를 다녀왔으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찾아와 보고하거나 굳이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 찾아와 사정이라도 설명하는 성의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 권력이 도도하길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민과 야당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방략무인과 오만방자로 일관하는지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 앞 집회를 통해서 야당이 그동안 숱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하다못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피감기관으로서 인사라도 주고받는 게 사람 사는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지난 1월 2일 날 신년 인사회조차 임 실장은 야당의 대표로 참여한 저에게 호빼기 눈길도 한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회 운영위원회 피감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권력이 좋긴 좋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국가 권력을 앞에 세우고 국민의 대인 기관인 국회를 이렇게 무시할 건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국가 간 외교적 신뢰뿐만이 아니라 국위까지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조장한 장본인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물타기와 말바꾸기 전에 끝에 이제는 책임 떠나기와 공갈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청와대가 여전히 국민 앞에 직접 나와 해명하지는 못할 망정 군사 외교 기밀마저 정의당이라는 이름의 이중대 야당의 입을 통해서 술술 나오게 만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혹스럽습니다. 어제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전 정부, 그러니까 MB 박근혜 정부의 군사협정이라는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국회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정권과 일부 언론의 행위는 과연 누굴 위한 행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2011년 아덴만의 여맹 작전 당시에 석혜균 선장에게 총질한 해적들을 잡아서 그 해적들을 한국에 이송시킨 게 바로 UAE 모하메드 왕세자의 최고의 전용기를 이용했습니다. UAE 왕세자는 자신의 최고의 전용기에 석혜균 선장에게 총질한 그 해적 5명을 태워보내서 한국 법정에서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한 사람입니다. 그런 한국과 UAE 간의 그런 국가 간의 신뢰와 외교관계, 심지어 국익마저도 저버리는 행위를 이 정권이 하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에서도 그들 나는 게 모자라서 국가 간 외교, 국가 간의 성실 신의의 의무, 국익을 위한 조치마저도 적폐라는 미명하에 청산하려고 덤벼들었던 이 정권이 저지른 이 아마추어 정권의 참사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 벽두부터 북한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제의하자마자 불과 28시간 만에 우리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전쟁 중에도 대화 협상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안착과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남북 대화 자체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 단추 운운해 가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동시에 평창 올림픽 참가라는 당근을 남한에 던진 의도는 누가 봐도 너무나 뻔합니다.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키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탈피해서 몇 달 남지 않은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남북 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하며 대화를 하더라도 반드시 원칙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피땀 흘려 지켜온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남북 대화에 매달리다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라는 역효과를 불러와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과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과 관련돼서 수백 대 1,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일반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 떨어지는 소리는 정부가 전혀 듣지 못하는 듯합니다. 전문가들조차 해외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또 다른 형태의 코드 인사이며 도를 넘는 제19 챙기기라는 비판을 들어 마땅합니다. 차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규정안 개정안에 대한 원점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지역 오리 사육농가에 이어서 경기도 포천에서 또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아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돼서 강원도에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합니다. 방역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18년 새해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작년보다 더 불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예로 국가 불안, 경제 불안, 사회 불안 이 세 가지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고 18년 연초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국가 불안은 북한의 김정은이 입만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으로 안타까운 국가 불안이고, 두 번째 경제 불안은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우리 인권을 그리고 인간의 질을 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내놨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름대로 만나보니까 도리어 이 최저임금이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서 중소기업은 주로 이제 해외로 나갈 길을 찾고 있는 게 현 중소기업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나 직장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또 자영업자 5명 이하는 서울 같은 경우도 매일 10군데에서 30점포씩 문을 닫고 있고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회가, 우리 국가가, 그리고 중소 대기업들이 불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이것은 정부가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이 저는 손 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으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이 만드는 소위 소형 탁상 이 달력에 인공기가 버젓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전국에 배포를 해서 우리 당 중앙위원회 직능위원회가 우리 은행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장 이것을 전부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우리 은행 국민 앞에 잘못됨을 분명히 인정하고 성명 발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분이 좀 넘는데 이거 한 꼭지는 더 하겠습니다. 하도 이 원내대표가 엄격해서 이거 방금 정책의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창에서 세계적인 이번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 준비는 뒤로 하고 지금 질병에 우리가 불안에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정책의장이 말씀하신 이 AI 문제가 이제는 평창 주변으로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이 AI와 구제역, 광우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생산 못하는 나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백신과 처방이 있는 것인데 토착병인지 계절병인지 아니면 변종인지 세 가지를 지금도 정부는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1년이면은 400억 정도의 소위 이 백신을 우리가 수입해 오는데 이 토착병인지 변종인지 계절병인지 모르니까 약을 써봐야 이 치료율이라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치사율이 더 많습니다. 치료율보다 치사율, 죽는율이. 이것을 언제까지 이 정부가 갈 것인지 해서 지난번 우리 농해수 의원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지만은 맨날 다음 달에 한다, 내년에 한다는 식으로 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1년이면은 우리가 1,500억 정도의 국민의 혈세를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보상, 처분으로 이 모든 것을 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언제까지 여기에 이렇게 1,000억 넘는 돈을 집중 우리가 허비를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을 바로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소위 평창 올림픽을 준비해야지 이 질병을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 때는 이 올림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일본은 이 방역 체계를 우리의 예비군 훈련하듯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체제가 하는 건데 이 문재인 정부는 상상을 이건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질문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비군 훈련하듯 이 방역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대만 같은 데는 접종 증명서를 발간해서 그 발급을 해서 그걸로 인정을 받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48시간에 25만 마리의 백신을 생산하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것은 국립항백신은행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제 가축 질병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서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는 그런 소위 축산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원내대표님하고 우리 그 원내 지도부가 제천 참사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보름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도 해가 바뀌었다고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큰 대형 사고가 나면은 원인이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나 문제점을 이렇게 분석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소방관에 대한 국민들의 그 애정 이걸 이용해 가지고 소방관 인력 부족이라 고 이렇게 이 문제를 물타기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관 인력 부족 문제하고 이 대형 참사하고 물론 뭐 일정 부분 연관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장 대응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국민들의 그 정서를 이용해 가지고 소방관 인력 부족으로 이렇게 이 사건을 진단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또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정에서 어제 우리 대표님하고 지도부가 현장에 가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절대 이 문제는 그냥 허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혁신처가 모처럼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들었으면 인사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말은 이런 방구도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산정해 주겠다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일반직 아닌 그 시민단체 종사자들이 공무원으로 특채되는 것도 엄청난 그 특혜입니다. 여기에 또 연관성도 없는 경력을 호봉에 산정해 주겠다는 이중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이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누구 지시로 이 정책을 입안해서 발표를 한 건지 알아서 청와대 눈치 보기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발표한 건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그 엄정하게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관장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인사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또 배려할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전혀 우리가 배려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전문성, 연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공관장 자리가 지난 정부에 흘러간 사람들 구직 자리로 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쳐야 될 시험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해야 되고 또 이 반기문 총장 같은 그 외교 전문가들은 현지 영어도 안 되고 현지어도 안 되면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 아무나 외교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그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관장을 앞으로 임명할 때 무슨 그 나라에서 학위를 받았느니 또 언론사에서 국제부장을 했다느니 또 카톨릭 신자라는 명목으로 교황청 대사를 임명한다든지 이런 그 정말 전문성이나 연관성을 전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인사들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3일 상공회의 대한상공회에서 주최하는 신년 교례에 갔었습니다. 우리 홍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도 여러분이 갔었습니다만 연초에 경제인들이 신년 인사를 하면서 새해 의지를 다지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역대 모든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자들을 뭐 위한답시고 눈치 보느라고 안 나갔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 걱정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정치권에서 도와줌으로 해서 결국 많은 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일자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공무원들 수나 좀 늘리고 세금으로 공무원들 청년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주 졸작 중의 졸작이고 특히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우리 기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대통령의 그런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진정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일자리 걱정한다면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 격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혹은 여러 가지 이런 참여를 같이 독려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하면은 마치 한반도의 평화가 이룩되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일부 언론은 마치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확정된 것이냐,
하루 종일 방송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위장된 평화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만으로 평화는 보장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시민단체 출신들에게 호봉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공무원 중에 개방직위를 대폭 확대해서 여기에 참여연대라든가 민변이라든가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을 대거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게 자리를 주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일례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자리가 7자리가 있는데 그중에 3자리를 법무실장, 출입국 본부장, 인권국장 3자리를 개방직으로 바뀌어서 민변 출신들에게 자리를 줬습니다. 그 밑에 과장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 정부의 그 직업 공무원 제도를 해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지역별로 또 신년도를 쓱 다니면서 말씀을 잠깐 좀 할게요. 정말 여러 가지 그 신년이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의욕도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고 특히 그 이 정치권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감 이런 것들을 뭐 그냥 그대로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미래에 대한 뭔가 희망과 좀 대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걸 못하니까 야당도 좀 해달라. 지금 저 문재인 정부는 아시는 것처럼 과거와의 전쟁만 하고 있습니다. 처칠이 그랬나요? 과거와 현실이 싸우면 미래를 잃어버린다. 지금 미래가 없고 과거가 계속 이렇게 가는데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이라도 미래에 대한 뭔가 대안이나 희망을 많이 제시해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외교안보에 대한 좀 더 많은 노력이나 관심을 해달라. 우리 국내 문제는 죽이든 밥이든 여기서 결론이 나는데 여야가 싸우든 외교안보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허점이고 잘못되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해달라 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어제 시장을 한 바퀴 돌아왔는데 시장 어제 같은 날씨가 아침에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장날이라 쭉 돌아봤는데 이 민생 문제 그 시장 아주머니들 한 얘기가 추운 건 참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장사 하도 안 되고 물건이 안 팔리는 거 정말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뭐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됩니다만 민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뭔가 좀 중요한 그때 이슈가 있으면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이나 뭐 솔루션이 좀 달라지는 걸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정책의 활동도 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 개별적인 그런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해서 한번 잡으면 하여튼 뿌리를 뽑는 식의 어떤 그런 대안적인 노력을 해달라. 민생 문제를 더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끝까지 제대로 좀 챙겨달라. 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예.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10년을 학수고대한 일이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댓글이 안 되는 인재 다 씁니다. 댓글 수사가 무위로 돌아갔으니 이제 그만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문재인 정권의 품격과 양식을 제가 너무 과대평가했나 봅니다. 일개 개별 기업 다스에 그제는 검찰이 어제는 국세청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주에 있는 개별 기업의 기획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 4국이 검찰과 발맞추어서 들이닥친 걸 보니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게 틀림없나 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국세청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곳이 청와대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고 국세청은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가히 청와대 공화국입니다. 이 정권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똑같이 되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주 잔인한 정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이 한풀이 정치 보복이 끝날 것 같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릅니다. 옥살은 반드시 또 다른 옥살을 부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이 한뿌리 정치 보복, 한뿌리 칼춤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께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청와대가 임종석 UAE 방문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전현 원내대표와 당 대표께 직접 확인한 결과 청와대뿐만 아니라 어떤 여권 어디로부터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레이트 방문과 관련된 그 어떠한 직간접적 얘기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각 진실을 밝히고 만약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빠른 시간 내에 유인태 전 의원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SBS 또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반영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불순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 대화에 방점을 찍고 북한의 요구에 또 쓸개까지 모두 내어줄 것처럼 저자세로 일관을 하면서 한껏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이념에 비추어서 북한의 참가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동안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놓고 핵실험, 미사일 도발, 테러 등 화전양면 전술로 뒤통수를 쳐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신중한 접근 대신 동맹이자 혈맹인 미국의 우려까지도 애써 무시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올인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 조하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고 있고 미 상원 일부에서는 미 대표팀의 올림픽 불참까지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을 듣고 있는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빌미로 해서 핵을 완성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 균열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북한의 불순한 의도와 요구에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녕 국민과 국가, 동맹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하고 냉철하게 임해서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대북 제재는 유지하면서 이번 대화의 의제를 북한의 올림픽 참여에 국한해서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스스로 나오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공무원들 문제하고 똑같이 지금 대부분의 교육감이 전교조 교육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공모제는 전교조 교육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아가서 전교조 교장을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부는 뭐를 하겠다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부라고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대법원장의 독선적인 일탈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가 내홍에 휩싸이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12월 26일 날 영장도 없이 법관들의 동의도 없이 법원행정처에서 보관 중인 고위법관의 PC를 개봉했습니다. 이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이 대법원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 가면서 현행 형법 위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다행히 최근 중견 법관들이 이러한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혹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이 우리 헌법에 정한 영장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법부가 오히려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현행 헌법의 가치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지 아니면 이념 편향 법관들의 대표자인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특정 단체들의 이념 편향, 정치 편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에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 그리고 사법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김명수 방지법을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 원내 지도부에게 건의합니다. 이번 이제 법원행정처 PC 강제 개봉에서 드러났듯이 영장 없이 자행되는 불법 압수수색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법 개정. 두 번째, 국가기관이 내서 보관하고 있는 공무용 PC에 대한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해야 되는 점. 세 번째,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밀 침해 행위의 경우에 친고죄 예외 조항을 규정해야 되는 점.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사법정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김명수 방지법을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채택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에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천화재 참사 발발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보면서 지난 연말에 통과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법 왜 만들었습니까? 이 법의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바로 12월 12일 날 제정됐고 즉시 시행되는 법입니다. 이 법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제2의 세월호 참사, 제2의 가습기 살균 이런 피해 막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낚싯배 침몰 사고, 그리고 이번에 제천화재 참사, 철저히 분석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법을 만든 정성과 이런 뜻 제대로 살리고 있습니까? 여당과 정부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 특별법의 취지 제대로 살려서 우리 대한민국 안전사회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국정 운영해 주십시오. 이번에 특히 제천화재 참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피해자의 피해 철저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해도 너무하는 청와대의 캠코더 인사,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 물망에 오르다가 소득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논문 인용 누락 등으로 언론 의혹 제기, 이로 말미암아 결국 장관 후보자가 되지 못한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마침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김용익 전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대표적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 인사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는 장관 인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시점에서 뒤늦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임용 배제 7대 기준안을 발표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다른 상황을 연출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준정부 기관 중 최대 기관이고, 따라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문케어의 설계자라는 이유로 김용익 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적임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뿐 아니라 의료계와도 소통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계의 오적이고 의사협회 회원 자격 정지 등으로 의료계와 소통이 어려운 김용익 전 의원을 건강보험공단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의료계와 소통을 부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과 소통을 무엇보다 앞세우고 있는 정부가 사활로 내세운 문케어 수장에 불통 캠코더 인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김용익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사찰까지 지금 보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 권양숙 여사가 640억 수수했다는 부분, 대통령 특수활동비 관련돼서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공소시효가 다음 달이면 일부가 또 도과가 됩니다. 수사 촉구를 저희들이 이미 했고, 이 공소시효 도과시키는 것은 직무유기에 검사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검사들이 범죄 행위는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들은 적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저희들은 새해 첫 또 일정 중에 하나 제천 화재 참사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29명의 무고한 죽음 앞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또 어느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는 모습 없습니다. 오늘 자유운동 원내대책회의는 작년 제천 화재 참사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묵념을 올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일동 묵념. 바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어제 공개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보면은 인사 핵심처는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 경력을 일괄적으로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갖다 바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감당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13,000개 중에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제주, 강정마을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도 포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불법 시위를 했던 단체 활동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핵심처장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고자 한 사유에 대해서 외교적 신뢰뿐만이 아니라 국위까지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조장한 장본인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물타기와 말 바꾸기 전에 끝에 이제는 책임 떠나기와 공갈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청와대가
여전히 국민 앞에 직접 나와 해명하지는 못할 망정 군사 애교 기밀마저 정의당이라는 이름의 이중대 야당의 입을 통해서 술술 나오게 만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혹스럽습니다. 어제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전 정부, 그러니까 MB 박근혜 정부의 군사협정이라는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국회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정권과 일부 언론의 행위는 과연 누굴 위한 행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2011년 아덴만의 여맹 작전 당시에 석혜균 선장에게 총질을 한 해적들을 잡아서 그 해적들을 한국에 이송시킨 게 바로 UAE 모하메드 왕세자의 최고의 전용기를 이용했습니다. UAE 왕세자는 자신의 최고의 전용기에 석혜균 선장에게 총질한 그 해적 5명을 태워보내서 한국 법정에서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한 사람입니다. 그런 한국과 UAE 간의 그런 국가 간의 신뢰와 애교관계, 심지어 국익마저도 저버리는 행위를 이 정권이 하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방문 직후 임태희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명을 했다는 확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 실장이 해명해야 할 대상은 임태희 전 실장이 아니라 청와대 의혹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나무인가 해명을 한답시고 6번이나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서 국민을 속이려 드는 버르장머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특사를 다녀왔으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찾아와 보고하거나 굳이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 찾아와 사정이라도 설명하는 성의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 권력이 도도하길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민과 야당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방략무인과 오만방자로 일관하는지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 앞 집회를 통해서 야당이 그동안 숱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하다못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피감기관으로서 인사라도 주고받는 게 사람 사는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지난 1월 2일 날 신년 인사회조차 임 실장은 야당의 대표로 참여한 저에게 코빼기 눈길도 한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회 운영위원회 피감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권력이 좋긴 좋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국가 권력을 앞에 세우고 국민의 대행 기관인 국회를 이렇게 무시할 건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국가가 해외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또 다른 형태의 코드 인사이며 도를 넘는 제19 챙기기라는 비판을 들어 마땅합니다. 차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규정안 개정안에 대한 원점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지역 오리 사육농가에 이어서 경기도 포천에서 또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아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돼서 강원도에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합니다. 방역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18년 새해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작년보다 더 불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예로 국가 불안, 경제 불안, 사회 불안 이 세 가지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고 18년 연초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국가 불안은 북한의 김정은이 입만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으로 안타까운 국가 불안이고, 두 번째 경제 불안은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우리 인권을 그리고 인간의 질을 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내놨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름대로 만나보니까 도리어 이 최저임금이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서 중소기업은 주로 이제 해외로 나갈 길을 찾고 있는 게 현 중소기업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나 직장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또 자영업자 5명 이하는 서울 같은 경우도 매일 10군데에서 30점포씩 문을 닫고 있고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회가, 우리 국가가, 그리고 중소 대기업들이 불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이것은 정부가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이 저는 손 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안타까운 것, 국내에서도 그들 나는 게 모자라서 국가 간 애교, 국가 간의 성실 신의의 의무, 국익을 위한 조치마저도 적폐라는 미명하에 청산하려고 덤벼들었던 이 정권이 저질른 이 아마추어 정권의 참사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 벽두부터 북한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제의하자마자 불과 28시간 만에 우리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전쟁 중에도 대화 협상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안착과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남북 대화 자체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 단추 운운해가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동시에 평창 올림픽 참가라는 당근을 남한에 던진 의도는 누가 봐도 너무나 뻔합니다.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키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탈피해서 몇 달 남지 않은 북핵 완성의 시간을
걸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남북 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하며 대화를 하더라도 반드시 원칙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피땀 흘려 지켜온 한미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남북 대화에 매달리다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라는 역효과를 불러와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과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과 관련돼서 수백 대 1,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일반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 떨어지는 소리는 정부가 전혀 듣지 못하는 듯합니다. 전문가들조차